최적의 똑똑똑 법과 정치. 이번에 준비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거제도는 외우기만 하면 되나요? 벌써부터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따져보지요. 선거제도가 얼마나 출제가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이겠죠? 시험 문제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2문제까지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한 선거제도를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잠 못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법과 정치 시험에 앞서서 긴장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선거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 무엇이 있을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선거의 의미. 에이, 선생님 이건 쉬운데요? 그렇다면 선거의 기능. 그래요, 저 이거 나열할 수 있어요. 민주선거의 원칙은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뜻만 아시면 안 되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제도가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체로 개념 정리를 쭉쭉 해 나가다 보니까 잡혀요. 하지만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제가 대표 결정 방식입니다.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등등 그냥 듣기만 해도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지, 지방선거는 또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웠다고 합시다. 정말 빠짐없이 교과서의 문장 그대로 혹은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 그대로를 다 암기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자, 아주 위풍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 나 풀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쩔 겁니까? 평가원의 출제 방향은요, 단순한 암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모형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갑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A국 유럽에 있나요? 아시아에 있나요? 모르겠죠. 땡땡국. 그러면 그 나라의 정부 형태는요? 의원은 몇 명 뽑습니까? 자, 이거를 사전적인 암기로 풀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국가의 선거 제도를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평가원은요, 그냥 단순하게 딱, 야, 이 선거 뭐야? 이 선거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묻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모형이 제시되었다면 자료 분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건데, 이건 계산보다는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도의 특징은 어떻게 가는 거냐?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한다는 건 이런 거겠죠. 어떤 나라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지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야, 이 나라 이래선 되겠어? 과도하게 거대 정당한테만 유리하겠는데? 양당제가 갈수록 굳어져 버리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쉽지가 않아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곤란할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야, 이것보다는 저게 좋겠어, 저것보다는 그게 좋겠어 하는 연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이라고 해서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계산은요, 여러분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미분, 적분, 삼각함수, 처음에는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차근차근 정리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어려운 내용도 그런데
우리 법과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자료 분석 능력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칙 연산만 하면 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철저한 준비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시험장에서 많이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역효과를 낸다는 뜻이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왜 내? 그럴 필요 없어요.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야, 너 여기서 주저앉아 봐,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다른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자료 분석 문제를 풀고 맞췄을 때 더 큰 성취감과 쾌감이 따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우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면서 즐기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는가? 양질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료 분석 문제는 세트 문항이 됐든 한 문제가 됐든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는 당연히 평가원 모의평가와 대수능 문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정답률을 보면 혹은 세트 문항을 봤을 때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보다 혹은 대수능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게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EBS 연계규제 문제까지만 잘 해결을 해둔다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괴롭힐 만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선거제도 포기한다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야, 이 정도의 쉬운 문제였어? 야,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했단 말이야? 땅을 치고 후회할 테니까 단순한 암기에서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의 방법을 바꾸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선거제도 누구나 극복 가능한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믿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명쾌한 해결을 했고요. 다음 Q&A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최적이었습니다.